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에게는 있는데 윤석열에게는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과 기록이요? 본인 전과 기록. 이재명한테는 4개나 있는데 윤석열한테는 없죠. 그 다음에 불우하고 수상적인 성장 과정. 네. 또 이재명한테는 있는데 윤석열한테는 없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이재명에게 있는데 윤석열에게는 없는 것,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이에겐 있는데 윤에겐 없는 것.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절박함입니다. 절박. 이것은,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지면 죽는다, 이겁니다. 이 절박함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선거에 이긴 뒤에 선거의 진쪽을 무참하게 죽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당했던 것을 되갚아준다 라는 생각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닥쳐놓고 보니 우리들의 되갚음이 또 다른 되갚음으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선거에 지면. 이제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선거에 지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절박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짱짱한 경호 인력들이 5년 이상 곁을 지켜줄 텐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거지? 다 압니다. 우리가. 그것은 바로 검찰 수사, 그리고 그에 따른 감방, 행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지켜달라는 거죠. 그게 지켜달라는 겁니다. 선거에 치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실제로 죽어서 관 속에야 들어가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인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관직,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 이건 일거의 제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상당수는 감옥행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작년 총선 때도 민주당에서는 지면 죽는다, 이런 말들이 많았고, 특히 일부 민주당 쪽에 줄을 선 군 관계자들도 안 죽으려면 1번을 찍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절박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민주당에서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선거대책위원회가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부 분규도 전혀 밖으로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가 아주 밀착 취재를 해보면 그쪽이라고 왜 의견 충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잡음은 없습니다. 이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 구멍 근처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달라들어서 구멍을 우선 막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구멍이 나서 물이 콸콸콸 들어오고 있는데 그 구멍을 막기는커녕 누가 구멍을 뚫었어! 구멍 뚫은 놈 나와!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 구멍 뚫은 거 그걸 가지고 누가 뚫었어? 구멍 뚫은 놈 나와. 저놈이 뚫었어. 이놈이 뚫었어. 이렇게 목소리를 가장 크게 높이고 가장 큰 확성기를 입에 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본인 잘못이 100이라면 그게 10분의 1로 줄어들고,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본인 잘못이 10이라면 그게 10배로 늘어나서 국민들께 전달이 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떠나서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얼마만큼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유권자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절박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뭘로 알 수가 있느냐? 절박함에 있는 사람은 남이 무슨 말을 하건 고개를 숙이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누구 가랑이 밑을 기었다는 한신 장군처럼 절박한 인생 일대의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동네 조물에게 그 가랑이 밑을 깁니다. 김종인이 우리가 지시한 대로 연기만 하세요 라고 말을 했을 경우, 우리가 물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판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당신 본인은 아이고 연기뿐이겠습니까? 그 더한 것도 하지요. 도만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윤석열 후보의 대인다운 풍무, 그 절박함,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이러는 순간 그것은 배 밑바닥에 구멍을 하나 더 뚫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DJP 연대를 할 때 김종필 총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요즘 TV조선에서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다른 방송도 이제 그걸 배치마킹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때도 노래 실력도 노래 실력이지만 절박해 보이는, 절실해 보이는 후보에게, 가수 지망생에게 전 국민의 동정표가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모든 것이 오롯이 제 책임입니다. 국민께 안심도 드리지 못했고 가족 문제로 심려를 끼쳤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적하듯이 중요한 것은 선거대책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자신입니다. 본인 자신. 오롯이 제 책임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청년들 만나기로 해놓고 청년들 만나는 장소에 안 가고, 다른 일정 때문에 안 가고, 스마트폰에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대신 참여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 투표권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사람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날 누구누구하고 점심 먹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자리 갔어야죠. 청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대화를 했어야지요. 밥은 따로 먹고 청년들한테는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 스피커폰으로 얘기할게. 내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면 거기 스피커폰 틀어놔. 그러면 청년. 그래서 거기서 그 또 큰 사달이 나고 이준석하고 또 충돌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부인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그 초빙 강사에 관한 응모를 할 때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로 쓰고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바로 그 이튿날
그것을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랬으면 될 일을 12일 뒤에 사죄 기자회견이 만들어져서 이미 점수 잃을 건 다 잃고 지지율 빠질 건 다 빠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윤석열 후보가 쓴소리를 싫어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싫은 소리 하면 그 사람 멀리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뭐 문고리라느니 뭐 윤핵관이라니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달달한 얘기만 귀에다 대고 해주고 쓴소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그거 다 인해 장막으로 막아내고 참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제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중분해를 시켜버리고 김종인도 내치고 이준석도 내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무슨 본부장들 다 내치고 이제 뭐 권영세 원희룡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 곧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직능총괄본부장 직능본부장 또 하나 만든다고 그러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본인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절박해지느냐. 본인이 얼마나 환골탈태를 하느냐.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선거대책위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